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와대 안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관행으로 야당 대표가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네. 따로 정말 중요한 전국 현안이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대통령 그리고 또 다른 여야 대표들 함께 회담할 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 정도 회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두 번 네, 정도? 그렇습니다. 예,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그렇죠. 함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드디어 무술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과 국민들께 소회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고요. 네. 아재 개그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예. 무술년 아닙니까? 예, 무술년. 무슨 일이든 예. 술 먹는 해가 되지 말고 예. 무슨 일이든 술술 잘 풀리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요즘 아재 개그에 부쩍 재미 들이신 것 같아요. 저번에 설전해 보니까 안 본 눈 구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냐는 말씀도 던지시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느냐고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그러셨더라고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난 연말에 이제 전당원 투표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과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이 한 77% 이상이 되지만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74%가량이 안 대표의 이제 통합 추진에 힘을 실어드린 것 같던데, 예. 어떻습니까? 당원들 의미는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대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정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그 의사표현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다 사정이 있어서 표결에 참여 못하신 분들 계실 거라서 그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일단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의 하나의 명분 만들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네네.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 네. 특히 이제 다른 당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당비 매달 돈을 내는 당원들만 예. 투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당원들 투표인데 네. 그 경우에도 보통 아무리 높아야 20% 중반대 정도 투표율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는데도 네. 이렇게 23% 정도 나왔다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투표율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께서 새롭게 추구하시는 정치의 모습이 기존의 정치를 알아오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색다를 수도 있고 사뭇 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대목이네요. 그죠? 예. 지금 이제 당원 구조 또 네. 당에서의 투표율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인용문 열고요.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장이 이번 전당원 투표가 3분의 1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 열지 않겠다라고 했다. 인용문 닫고요. 이 이야기를 이용주 의원인가 저번에 한번 인터뷰에서 저하고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상돈 의원이 끝까지 전당대회 의장이니까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 주장 중에 3분의 1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이런 법적 요건 필요 없다.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결정문을 보면 2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이게 옳은 주장이 아니라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 내린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75% 정도의 당원들이
통합을 찬성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통합당이 그 정당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시너지 네. 효과가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그 일반 국민들의 그 기대, 열망이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형식적인 절차를 거부하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 많은 이제 당원분들의 뜻이 일단은 통합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지율로 점프를 할 거다 이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하시기에는 더하기 덧셈 정치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5 곱하기 5가 25가 아니고 30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곱셈 통합이 될 텐데요. 네. 뭐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께 이제 직접 그런 결과들을 보여드리느냐 네.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야바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도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다른 정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간섭하듯이 혹평을 하는 경우가 정치권에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네. 이건 오히려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두렵다는 것 표시 아니겠습니까? 예. 두려우니까, 예. 그렇게 뭐 혹평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통합 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호남 중진들과 차라리 합의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최대한 설득하고 이제 함께 가는 길들을 계속 모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합하는 것이 그 단순히 그냥 선거공학적으로 통합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즉 처음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기득권 거대 양당이 이념과 그리고 지역에 매몰되고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더 이상 제대로 풀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저는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개혁 정당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길로 가서 제대로 민생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제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혹시 통합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뭐 제명해달라 이런 요구하면 들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대한 설득하고 이제 이 큰 길에 함께 가고자 합니다. 0117번님이 지금 안철수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간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호남 뿌리를 부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작년 그 총선 때, 벌써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을 이렇게 세워주신 뜻은 든든한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정당이 되라. 저는 그 뜻으로 알고 그때는 숙제를 주신 것이고 그 숙제를 해결하는 때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는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제 개인적인 입지에 대한 고려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일만 이룰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이미 말씀드리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으로 딱 던지시고 나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청취자분들이 지금 방금 들으신 이 대목은 아마 진심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통합 방식과 시점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대로 지금 당원 당규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준수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 설득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포럼, 국민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2대2 교섭 창구에서 국민의당은 이현주 이태규 의원을 확정을 하셨고 바른정당에선 정운천 장관하고 오신환 의원이던데 잘 소통이 이루어지는 분들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이현주 정운천 의원은 이미 국민통합포럼을 통해서 지난 12번 정도 논의 모임을 거치면서 네. 잘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오신환 이태규 의원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서로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 나눌 걸로 기대합니다. 자, 이제 아까도 저희들이 통합 시너지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통합 시너지가 지방선거로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2등해도 소양이 없는 게 선거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다녀보면 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3당 3지대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안다. 네. 그렇지만 이 기득권 거대 양당이 아무리 그쪽이 편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지라도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 3지대 정당과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통합에 대한 기대가 크고 통합만 되면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의당 가칭 몰려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전에 안 대표께서는 인터뷰에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정당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셨는데 2900번님이 방금 문자 주셨습니다. 통합해서 선거연대 하시면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될까요? 안 대표님의 역할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셨거든요. 선거연대가 아닙니다. 통합이 되면 이제 한 당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켜줘야 우리가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젊고 매력적인 정당이 되고 또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아까 말씀드린 개혁 정당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8829번님이 큰 정치인이라면 어떤 난관과 시련이 있더라도 동서화합의 길이라면 목숨을 바치셔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보내셨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유승민 대표하고 요즘 공감대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네, 공식적인 그런 모임에서도 이제 뵈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예전에 처음 제가 정치했을 때 한번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유승민 대표도 안철수 대표께서 만약에 자리를 버리고 배기종군 하시겠다 그러면 유승민 대표도 그러실 것 같은데 두 분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공감하는 안보에서의 보수, 그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진보 이 틀은 변하지 않는 거죠? 네, 여러 번 또 말씀들을 정책적인 부분을 나눴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경제 부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예. 특히 이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든지 예. 또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네. 민간과 기업이다. 네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그들이 제대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2018년 한 해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예, 저도 새해 첫 방송 곽 박사님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와대 안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행으로 야당 대표가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네. 따로 정말 중요한 전국 현안이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대통령 그리고 또 다른 여야 대표들 함께 회담할 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 정도 회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두 번 네, 정도? 그렇습니다. 예, 한 정도 번 하셨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그렇죠. 함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드디어 무술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과 국민들께 소회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고요. 네. 뭐 저 아재 개그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예. 무술년 아닙니까? 예, 무술년. 무슨 일이든 예. 술 먹는 해가 되지 말고 예. 무슨 일이든 술술 잘 풀리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요즘 아재 개그에 부쩍 재미 들이신 것 같아요. 저번에 설전해 보니까 안 본 눈 구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냐는 말씀도 던지시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느냐고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그러셨더라고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난 연말에 이제 전당원 투표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과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이 한 77% 이상이 되지만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74%가량이 안 대표의 이제 통합 추진에 힘을 실어드린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당원들 의미는 뭐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대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정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그 투표에 참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 내린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75% 정도의 당원들이 통합을 찬성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통합당이 그 정당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시너지 네. 효과가 높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그 일반 국민들의 그 기대 열망이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형식적인 절차를 거부하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많은 이제 당원분들의 뜻이 일단은 통합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지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대목이네요. 그죠? 예. 지금 이제 당원 구조 또 네. 당에서의 투표율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국민들에게 네네. 잘못된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지원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인용문 열고요.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장이 이번 전당원 투표가 3분의 1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 열지 않겠다라고 했다. 인용문 닫고요. 이 이야기를 이용주 의원인가 저번에 한번 인터뷰에서 저하고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상돈 의원이 끝까지 전당대회 의장이니까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 주장 중에 3분의 1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이런 법적 요건 필요 없다.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결정문을 보면 2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예. 이게 옳은 주장이 아니라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거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그 의사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다 사정이 있어서 표결에 참여 못하신 분들 계실 거라서 그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일단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의 하나의 명분 만들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네네.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 네. 특히 이제 다른 당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당비 매달 돈을 내는 당원들만 예. 투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당원들 투표인데 네. 그 경우에도 보통 아무리 높아야 20% 중반대 정도 투표율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는데도 네. 이렇게 23% 정도 나왔다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투표율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께서 새롭게 추구하시는 정치의 모습이 기존의 정치를 알아오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색다를 수도 있고 사뭇 좀 뭐라 그럴까요?